K5를 탈 때는 경비 어르신이 항상 저를 부를 때 동호수로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성이 방씨인데 방씨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를 바꾸고 나서는 경비 어르신이 저보고 방사장 예, 방사장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해요. Cigarettes and bitter wine, just some kids underneath that moonlight, getting closer. Yeah, we were taking off always running, wasting our days for nothing, singing I love you, with you riding shotgun in my car. Do you remember all of the nights we spent alone? 안녕하세요, 소오토벌입니다. 오늘은 BMW 6GT 20D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대표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에서 전동기기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9살 방진호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2019년 12월식 BMW 6GT 모델이고요. 럭셔리 X드라이브 등급 모델입니다. 그러면 지금 탄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제가 2021년 6월에 두 번째 차주로 중고 구매를 했고요. 1년 3개월 정도 운행을 했고 제가 운행한 주행거리는 18,0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620D X드라이브 럭셔리 등급은 출고가에 취등록세를 포함하면 신차가는 9,1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차주로서 중고로 구매할 당시에는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한 6,700 정도에 구매를 했고 제가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돈은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60개월 할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조건 어떻게 했을 때 월 납입금 얼마씩 나올까요? 캐피탈로 이제 풀할부로 진행을 해서 한 달에 한 125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동반 외 1인으로 네. 와이프랑 같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K5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 1, 2년에 한 번 정도씩 사고가 계속 났었어요. 보험료가 낮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지금 두 분이서 타시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올까요? 연비는 제가 처음에 이 차량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이 중량이 한 2톤 가까이 되고 그리고 2000cc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한 13km 오, 시내에서? 네, 시내에서 한 13에서 13.2 정도 그 정도 나오고 고속연비는 시속 100km에서 120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제 차 같은 경우는 한 22km 정도 나옵니다. 22km요? 예. 연비 모드로 아마 주행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고속 주행에는 20이 조금 넘고 있어요. 이 뚱뚱한 차량이? 네, 그래서 정말 연비에서는 확실히 BMW를 앞설 차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내용과 살짝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고속주행할 때 답답함 못 느끼시나요? 출력적으로? 이게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일 텐데 제가 이제 국산차만 계속 탔어요. 그러다가 이 6GT 같은 경우는 사실 K5보다 훨씬 잘 나간다고 느껴요. 끼어들기를 하느라 좀 급가속을 한다거나 속도를 뭐 150, 160까지 고속주행을 좀 빠르게 올린다거나 할 때도 답답한 느낌은 사실 거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답답함은 전혀 못 느끼겠다. 네. 이 사이즈의 4기통 괜찮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하차감입니다. 당연히 이 차보다 좋은 차를 운행하셨던 분들은 6GT라는 모델이 고급스럽다라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3년 전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15년 동안 일반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행했던 차도 항상 국산차였고 주변 지인분들도 거의 다 국산차세요. 좀 수입차를 탄다고 하시는 분들도 3시리즈, 5시리즈 정도 그 정도 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차로 바꾸면서는 확실히 제 주변 지인분들이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차를 이미 타고 있는 걸 아는 분들도 계속 차 얘기를 먼저 하세요. 알면서도 한 번 더 타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차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이제 아파트 단지가 경비 어르신이 이제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경비 어르신이랑 이제 좀 친해요. K5를 탈 때는 그 경비 어르신이 항상 저를 부를 때 동호수로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성이 방씨인데 방씨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를 바꾸고 나서는 경비 어르신이 저보고 방사장 예, 방사장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에서의 현실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제가 경비 어르신한테 네.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일절 한 적도 없고 오다 가다 그냥 이렇게 아는 그 정도 사이인데도 경비 어르신도 저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방사장. 네. 차가 바뀌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좋아할 일이에요. 내 차를 가지고 누군가 긍정적으로 봐준다
한다는 거, 이거는 네. 뭐 정말 좋은 일이고 하차감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겉모습만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쵸. 당사자는 그 기분이 상당히 좀 크게 와닿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좋게 평가하고 높게 평가한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정숙성과 승차감입니다. 5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5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1700kg 중량 정도 돼요. 그리고 GT 같은 경우는 1980kg, 2톤 정도 되는데 두 개가 300kg의 이제 차체 중량 사이즈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후륜의 에어 서스펜션도 달린 이 차량이라 보니까 5 시리즈를 타보고 비교를 해봐도 승차감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5 시리즈가 M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오는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럭셔리마다. 느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체감을 했을 때는 중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20D이다 보니까 보통의 인식이 4기통 디젤은 4기통 딸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안 좋게 평가를 하잖아요. 저의 인식인지는 모르겠는데 620D의 엔진 소리는 상당히 듣기 좋은 편이고 실내로 유입되는 이런 소음도 그렇게 거슬리는 편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탈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에서는 정말 정숙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디젤 특유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어쩔 수 없겠지만 주행 중에는 사실 뭐 거의 못 느낄 정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이 K5랑 스파크였어요. 그리고 엑센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탔었는데 끼어들기가 정말 편해요. 요거는 저보다는 같이 운행하는 와이프가 극찬을 하는 부분인데 네. 조금만 제가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와이프가 스파크를 탈 때 깜빡이를 켜면 뒤에서 풀악세 밟고 날아옵니다. 바짝 붙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차량으로 바꾸고 나서는 네. 끼어들기가 정말 편하다라고 와이프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고속도로에서 빠져야 되는데 300m나 500m 정도 차가 이렇게 밀려있다라고 했을 네. 때 피치 못하게 끼어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네. 보통은 S클래스 앞에 끼어들기보다는 스파크 앞에 끼어드는 사람이 좀 더 많지 않나. 저도 좀 냉정하게 현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액이라는 부분이 나한테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는 잘 껴준다. 네, 비교적 끼어들기를 했을 때 잘 네. 껴준다. 네. 스파크 경차와 비교했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차량 공간입니다. 요거는 6GT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가장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BMW 시리즈 중에서는 X7 다음으로 6GT가 차량 공간이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단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SUV의 공간 활용도를 갖고 있다는 거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트렁크의 높이 자체가 세단이랑 달라요. 세단은 대부분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놓고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GT 같은 경우는 트렁크 바닥의 높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SUV처럼 높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 놓는 느낌? 허리 부담도 상당히 적고 여러모로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트렁크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예 자주 사용 안 합니다. 이 차를 사면서 참 후회를 많이 했던 부분이 도대체 내가 이 차가 필요했는가 네. 진정으로 내가 이 차가 필요해서 샀는가 회의감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가속 성능이 좋다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아마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속 주행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2톤에 가까운 차체 중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속 한 150까지는 좀 무리 없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안정감도 달라요. 소나타나 K5가 보통 한 1400km 정도 중량이 나가다 보니까 그 중량에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게 상당히 큰 것 좀 같습니다. 눌려가고. 네, 맞습니다. 쫙 깔려가는 느낌과 바닥이 울퉁불퉁 하더라도 뜨는 느낌이 잘 없어요. 상당히 안정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BMW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제 생활 라이프 대비 지나치게 큰 차체입니다. 제가 일산 신도시에 거주를 하는데 일산 신도시 자체가 3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주차 대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차 공간도 자리 하나하나의 사이즈도 좀 작은 편이에요. 저는 야근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늦게 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밤늦게 이제 주차를 하려고 집에 복귀를 하면 자리가 없어요. 애매한 공간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확실히 큰 자리가 나야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거의 한 10분 이상을 주차를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도 나옵니다. 또 우리 동이 아니라 다른 동에다가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네, 맞습니다. 거고 차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 단점은 반자율 주행인데요. 쭉 뻗은 뭐 고속도로나 차간거리 유지 기능 이런 곳들에서는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데 복잡한 거리나 꼬불꼬불하거나 급커브가 있는 공간 이런 데서는 반자율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할 때 앞차가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제 차가
차가 같이 가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잠깐 운행 중에 손을 뻗어야 될 때나 네네. 뭔가를 잠깐 찾아야 될 때, 그럴 때만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세 번째 단점은 왜 네가 이 차냐, 왜 이 차를 샀냐,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 8천에서 1억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승차감이나 브랜드 가치, 운행 안정성, 모든 걸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차가 이 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차를 이제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캠핑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많이 태우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제 라이프에는 이 차를 주차할 만한 그런 공간들도 협소하고, 여러모로 이 차를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굳이 왜 이 차를 샀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에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왜 BMW냐, 그 가격대에서 A7이 더 이쁘지 않냐, CLS가 더 이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큰 차를 타실 그런 환경이 네. 아니신 건 맞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을 이제 염두에 두고 구매하신 건 아닌가요? 예, 전혀 자녀에 대한 염두를 하지 않고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할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어느 순간 한 번,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짐을 크게 많이 실어야 될 때 그 한 번을 위해서 산 게 아닐까. 남자들이 그 쓸데없이 공부 욕심이 많잖아요. 매일 쓰는 공부도 아닌데도 굳이 한번 살려 그러고, 그런 좀 심리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브랜드 인식에 대한 부분이랑 연관지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 차로 항상 출퇴근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 직원이 차가 엄청 좋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이 차가 그 한 3달 전에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면서 렌트를 E클래스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E클래스가 이 차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E클래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직원이 뛰어나오더라고요. 차 바꿨냐면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진짜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딱 그 멘트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울컥했거든요. GT가 더 비싼 차야 라고 했는데, 그건 중요치 않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경비 어르신과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BMW 타시는 분들이 지금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벤츠 타시는 분들 지금 어깨뽕 살짝 들어갈 예. 것 같고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은 없었나요? 상당히 다양하게 많았어요. 벤츠 CLS, X5, X4, GLC까지 고려했습니다. 금액대로 보셨군요, 거의. 네, 제가 작년에 차를 구매하던 시점에 신차는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차량을 바로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중고로 선택을 했고, 금액은 7천 정도 선까지 받습니다. CLS까지는 좀 타겟에 들어왔는데, 막상 그 트렁크가 너무 작다 보니까 트렁크에서 이 차를 점수를 높게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쓰지도 않으시네.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서 후회한 적 있나요? 후회를 종종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후회가 오던가요? 이 차가 지금 버건디 색상인데, 이 차를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6GT 모델의 X드라이브 등급을 사고 싶었어요. 제가 정한 예산에 맞추자고 하니까 X드라이브 등급으로 흰색이나 블랙 색상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색상 때문에 금액이 달라요. 네, 가격 차이가 상당했어요. 500만 원 정도까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상보다는 풀타임 사륜구동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버건디 색상으로 왔는데, 차에 취해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흰색을 사지 않겠나. 색상 때문에 온 후회가 조금 있었군요. 네네. 처음에는 내가 그냥 혹해가지고 6GT 그러면서 샀는데, 네, 맞습니다. 랩핑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3달 전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그 돈을 미수선 처리해서 랩핑을 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때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고가 난다면 네. 흰색으로 바꾸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안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목적이 정확할 거예요. 자녀가 있으시거나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적재할 물건이 많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이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항목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곳이나 생활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에 이 차체 사이즈
사이즈가 맞는지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이 차가 너무 좋은데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요. 주행할 때는 좋지만 주차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환경적인 거를 확인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차주님께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BMW보다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를 좋아한다고 하면 벤츠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선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용성도 실용성이지만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를 더 높게 비중을 두는 것 같거든요. BMW가 참 좋은 차고 벤츠랑 거의 동급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의식에서 나오는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차에 관심 없는 분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GT를 사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GT를 사시면 되고, GT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입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BMW보다 벤츠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벤츠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1억 미만 가격대에서 브랜드 가치, 주행 성능, 공간, 승차감, 하차감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GT가 매력적인 차량인데 거기에 맞게 실제로 내가 이 차량을 살만한 이유가 충분한가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너무 좋다. 대신 환경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표TV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당대표 유튜브도 보시고 한번 네.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